행복한 여러분들과 더 많은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강사 장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의 고정점을 높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고정점, 어떠세요? 좀 낯선 단어죠?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네, 행복의 고정점이 무엇이고 왜 행복의 고정점을 높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고정점을 얘기하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요? 네, 막막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토끼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얘기하십니다. 털이 하얗고요. 귀가 쫑긋하고요. 눈도 빨갛고요. 이런 이미지를 금방 얘기할 수가 있는데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또 더 막막해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참 막막해 하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요. 아니 먹고 살기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행복 타령이냐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금방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질문 사이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는 바래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 줄은 몰라요. 아니, 내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더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한지 안 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지금 행복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지 그보다 더 행복한 수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 보자고요. 네. 서초오십 BTS.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카카오 가치라고 하는 친구예요.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들어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을 켜시고요. 네이버 앱을 켜주세요. 검색창에 카카오 가치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살며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카카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카카오 가치로 이와 같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카카오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니까 로그인을 하셔서 이 홈페이지로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다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요 카카오 가치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줄 3개가 보이시죠?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 화면 중간에 노랗게 웃음 짓고 있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죠? 이 친구입니다. 예. 안녕 지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면 안녕 지수의 검색 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뜰 겁니다. 다른 건 생각하시지 말고요. 요 밑에 보이는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 10개가 나옵니다. 그 10개에 대해서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터치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10개를 답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중간에 테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밑에 0에서부터 10에까지 숫자가 보이시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점수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점수를 터치를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10번째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행복 점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가 표시된 표시창이 나타납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 안녕지수의 점수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타날 겁니다. 다 해보셨죠? 서초오십 BTS.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점수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80점 이상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80점 이상 손 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없거나 한두 분 정도 겨우겨우 나오시는데 오늘은 80점 이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행복하신 분들이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2021년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980만 명 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행복 점수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 행복 점수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70점? 80점? 네. 그 정도 나오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네요. 54점이에요. 98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나의 행복 지수를 테스트했는데 그 평균 점수가 54점이라는 거죠. 이 점수는 높은 점수일까요? 낮은 점수일까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점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좀 애매한 질문이기는 해요. 이 수치를 행복과 연결시켜서 높냐 낮냐를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국가 자격증 시험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인가요? 네, 60점이에요. 최소한 60점은 되어야지 합격을 시켜주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국가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행복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54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최소한 취득을 하려면 60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높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당선인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네, 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제 점수는 몇 점이냐면요. 90점입니다. 높다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90점이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점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런 사이트가 있는 줄 몰라서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추측해 보건데 6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년 정도부터 계속 제가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높여서 온 점수가 이 점수예요. 물론 지금도 늘 90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어요. 나쁠 때는 뭐 한 85점 정도 나오고요. 아주 좀 좋을 때는 한 92점 정도도 나오거든요. 그 점수의 평균이
90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점수를 어떻게 제가 높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제가 제 행복 점수를 높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5년간의 제 비전 계획서예요. 저는 5년 전부터 저의 비전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실천을 해왔어요. 5년간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장기 목표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작은 목표들을 설정을 했고요. 이 작은 목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작은 활동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성취를 해갔죠. 그런 과정에서 얻는 제 성취감, 보람, 그리고 그 과정마다의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의 행복으로 작용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 두 번째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제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긍정 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뭘까요? 네, 긍정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네.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긍정심리학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정서로부터 출발을 한대요. 긍정정서가 뭐냐? 나의 즐거움과 좋은 느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나의 긍정 정서를 만들어 가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그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때 행복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죠? 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면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네. 이때 정말 행복하죠. 가족들과 여행. 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성취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많은 부를 쌓았을 때 행복합니다. 네. 이외에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5개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행복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어떤 분 전세를 살고 있고요. 나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뭐 의리의리한 집 필요 없어요. 아주 내 몸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집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집이면 돼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을.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때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정말 이 보람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 신이시여,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냈단 말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행복이 계속 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바로 나보다 더 큰 집, 나보다 더 의리의리한 집을 가진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게 되죠. 예. 이런 현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심리학에서 둔감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화에 금방 적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중립적인 상태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에는 고정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냐 하면 왓슨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평균적인 행복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평소에 쭉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즐거운, 더 좋은 느낌의 뭔가의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행복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예선전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응원을 갑니다. 붉은 악마가 되어서 열심히 응원을 해요. 너무 즐겁죠? 그런데 또 이겼어요.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행복 지수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집에 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다시 나의 행복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행복의 고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수준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은 행복의 고정점이 이렇게 낮은 거고요. 두 번째처럼 이렇게 행복의 고정점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늘 살아가지만 행복의 정도가 아주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행복의 고정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높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 정도의 행복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즐거운 무언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기 전에 즐거운 행동을 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높아지겠죠? 또 낮아지기 전에 즐거운 행동을 더 하죠. 그럼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러면 계속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다가 가족들과 여행도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과를 뭐를 성취를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이러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참 쉽죠?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일상을 무시하고 늘 가족 여행을 좋아한다고 늘 가족 여행만 다닐 수 있나요? 되지 않거든요.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나의 긍정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는 없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단풍잎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길을 걷고 있어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으면서 그 소복소복 쌓여 있는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쁘네. 나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누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놓은 거야. 난 은행 냄새가 너무 싫어. 아, 그리고 청소부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곧 겨울이 올 텐데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하얗게 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오랜만에 눈이 왔네. 와, 온 세상이 너무 하얗다. 야, 얘들아, 이따가 눈싸움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와, 참, 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와, 차 막히고 질퍽거리고, 아, 차라리 비가 났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얘기를 하시는 분인가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노란색처럼 저렇게 포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파란색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 노란색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파란색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떨어졌을 때 노란색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고 파란색 쪽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의 고정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행복하시겠어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노란 쪽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파란색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파란색 쪽에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 쪽으로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웬만하면 파란색으로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인드는 가졌어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행복의 고정점을 높여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상세하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본과정의 강의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와 같이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기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행복의 고정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본 강의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